자, 7단원 별과 우주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과 우주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표면 온도. 우리가 실상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별, 그리고 우주를 탐사를 하냐면 별에게서 내게오는 이 빛, 색깔, 이렇게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별에서는 연주 시차로 구하는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밝기로 구하는 별까지의 거리, 색으로 비교하는 별 표면의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주 시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연주 시차로 구하는 별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오고 있는 이 시차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시차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어떤 물체를 각각 바라보게 되면 물체 뒤로 보이는 배경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1번,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1번 전봇대에서 나무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번에 있는 전봇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찌됐건 똑같이 갖고 있는 이 나무의 위치를 전봇대 1번, 전봇대 2번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시차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간 친구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303쪽에 있는 이 시차 측정 활동지를 이용을 해서 과연 시차가 어떤 점에 우리가 한번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에다가 뭘 갖다 대야 되냐면 눈을 갖다가 댑니다. 눈을 갖다 대고 가를 살펴봅니다. 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날을 세워가지고 날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숫자가 보이지 않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가와 날을 관찰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탐구 활동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부분에다가 물체가 우리 우체통이 있었죠. 자, 우체통을 왼쪽과 오른쪽에 눈을 갖다 대고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시차라는 게, 자, 왼쪽 눈에서 보았을 때는 5번이 보이지가 않고, 오른쪽 눈에서는 파란색에 3번이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사이의 각을 우리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눈으로부터 가까워지거나 혹은 멀어질 때 시차의 값이 변하겠죠. 시차는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별과 엄청 멀지만 이때 사이의 각을 이용을 한다면 관측 지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관측 지점은 나, 물체까지의 거리는 별이 되겠죠. 시차를 이용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시차를 구할지 한번 차분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별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있다고 해요. 진짜 멀리 있죠. 지구상의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별을 관측을 해도
별의 시차를 측정하기에는 실제로는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별의 시차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동안, 잠깐 여기서 태양을 공전한다라고 하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관측하여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볼게요. 여기 중앙에 태양이 있고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지구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A와 B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7-1에서 별 X는 지구가 A에 있을 때 여기 이별을 보는 거죠. 잘 따라와야 됩니다. A에 있을 때는 X1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6개월이 지나 지구가 B에 있을 때 X2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같은 별이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시차 각 AXB라고 하네요. 천천히 갑시다. AXB 이 사이의 각을 우리는 사이의 각의 절반을 별 X의 연주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별 X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 Y의 연주 시차를 살펴보게 되면 이만큼이 되죠. 실제로 이 친구하고의 크기 차이가 조금 나죠. 이처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연주 시차는 훨씬 작아진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별 Y의 연주 시차를 그림에 표시하자고 했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활동으로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의 관계를 알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두 별, 가, 나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을 한 거래요. 6개월 뒤에 가와 나의 위치가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교과서나 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별 가 나의 연주 시차를 비교해보고 어떤 별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지를 설명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이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가는 색깔을 달리 볼게요. 이 정도 움직인 것처럼 보이네요. 자, 움직이는 이 사이의 중앙의 각도의 크기를 보니까 나의 연주 시차가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작다. 작으면 어떻다? 지구에서 별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별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매우 작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차의 단위로는 컴마 2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컴마 2개를 우리는 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각도를 1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1도를 60개로 쪼갠 걸 1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마 하나를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1분 하나를 60개로 쪼갠 걸 우리는 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내용까지만 볼게요.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파섹은 3.26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에 대한 속력의 크기는 얼마라고 보면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정도 됩니다. 약. 그럼 이 정도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가는 걸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광년을 3.26을 곱한 3.26광년이 바로 1파섹이 됩니다. 별의 연주 시차를 이용을 하면 우리 10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까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1파섹이 3.26 광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YL, LY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광년. 근데 100파섹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약 326 광년의 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걸 연주 시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느 별의 시차를 행성의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이용하여 측정할 때 지구에서 측정한 시차와 목성에서 측정한 시차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